수능에 출제된 지문 유형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 예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인가에 대한 짧은 설명이 들어간 그런 영상물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은 이제 그 수능을 공부를 하셨거나 혹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저만의 방법으로 예문을 해석하고 읽어나가는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을 담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컨텐츠를 구상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처음에 보셨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거나 혹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르지만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쉽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애써 보면서 한번 이 1번 문장을 이 교재는 참고로 인터넷 수능 그 독해 특강이라고 그 몇 년 전에 출시가 된 책이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어 자리에 오는 단어, 자, 아이디어라는 단어 보이시죠? 네, 생각이죠, 생각. 어떤 생각은요, 자, usually presented just this way 라는 문장이 처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present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present? 프레젠트라고 하면은 보통 명사로 의미가 있고 또 동사의 의미도 구분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프레젠티드 되는데요. 대부분 그냥 이런 방법으로 프레젠티가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뭔가 특정한 주제의 서두를 말을 하면서 이제 문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는 주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문장을 말하고 있네요. 새로운 것인고요. 이것은요. 자, 어떻대요? unlike래요. 뭔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와 같지 않아요? 이거랑 같지가 않아요.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이라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한 그 단어를 봤기 때문에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랑 상반되는 단어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이거인 것 같거든요. 어떤 지나간 거란 뜻이에요. 지나간 거. 그쵸? 전에 지나간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당연한 거겠죠. 자, 나쁜 소식이네요. 이것은요, 뭐에게 뭘 주지 않는데요? give the listener 또는 runner에게 any grounding이래요. grounding. context or reason이래요. 자, 지금 보니까요, 무언가를 줄 수가 없다라는 어떤 한계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한계라고 하면은 보통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불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가능. 뭘 줄 수가 없냐면 컨텍스트도 줄 수 없고요. 리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녀 또는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또 가능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못하게끔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못하게끔 해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녀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해라는 걸 과정을 믿도록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도록 하는 어떤 맥락이나 어떤 리즌, 그라운딩 배경 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입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새로운 소식,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좋은 과거의 것들과는 항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한번 적절하게 믹스를 해가면서 어떤 의미인가 추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언더스탠드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need to feel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ownership이래요, ownership. 자, 여기서 ownership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ownership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 어떤 영역인데, 우리가 venture forth into the unknown. 자, 벤처리라고 하면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모험을 하기 전에 이 영역의 오너십, 그쵸? 오너십을 어떻게 한다?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털프 다음에 뭐가 나왔죠? In this case래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합니다.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시제 나왔죠. 과거 and information, 과거의 정보랑 그리고 경험, 그리고 누군가의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valuable and useful이래요. 자, 가치가 있고요. 유용해요. 새로운 상황에서는 유용하다. 이런 말인 거죠. 일단 지금 이 문장을 보면요. 느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소유의 어떤 오너십이나 어떤 영역에서의 소유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그 미지의 것으로 모험을 하기 전에 소유 어떤 영역에서의 소유권을 느낄 필요가 있다. 모두가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출제자는 뭔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털프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세력권이나 어떤 영역 같은 느낌인 거죠. 털프라고 하는 거. 이 경우에서 털프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노잉하는 걸 의미해요. 뭔가를 아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난 인포메이션이죠. 이미 새로운 생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나 그리고 경험이나 배경 등이요. 배리업을 하고요. 일단 그쵸?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지만 가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유의 느낌으로서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도 이렇게 유즈풀하고 밸류업을 하다.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는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데이터가요. 만들어주는데요. 뭘 만들어줄까요? 저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준대요. 저항. 뭐 하기 때문에? One doesn't know. 사람이 알지 못한대요. How to listen to it. 그쵸. 사람은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그것을 어떻게 들을지, 뭐 관계를 시킬지 또는 상상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는 항상 주된 저항이 생긴다. 이런 말인 거죠.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어떤 기존의 거를 막 부정을 한다거나 그걸로부터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받아들이는데 어떤 뭔가 외벽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위험이나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따라서, 뭐, 그쵸. 그러므로 같은데요. 이 뜻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the safest way to discuss new information is to begin with what is known이래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사실은요,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간 단계 미들 스텝이었고, 이게 지금 메인이거든요. 지금 그러므로라는 이 문장부터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thus 다음에 뭐가 나왔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래요. 그런데 뭐하는? 디스커스하는 안전한 방법이래요. 새로운 정보를요, 논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어떤 거래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뭔가를 시작하는 건데요. 그 뭔가에 해당하는 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려진 거를 시작하는 것에서 새로운 정보를 논의하는 것이 출발을 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쵸. 이 문장은 되게 간략하지만 뭔가 되게 함축적이면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략하지만 컨사이스하지만 굉장히 포인트가 있으면서 또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예문으로 이런 문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thus 다음에 the safest way 논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what is known 아는 것, 알려지는 것을 to begin with 하는 거입니다. 라는 거죠. 그쵸. 이게 가장 세이프하다는 거지 제일 최선의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안정성은 이미 알려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뭔가 기존의 정보랑 새로운 정보랑 뭔가 아예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새로운 정보를 알 때는 반드시 옛날의 어떤 정보로부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를 연관성을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개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예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when you present a new idea, start with the, 그쵸, 친숙하고 then, 뭐, 새로운 거를 추가하래요. variation으로부터, from the old. 오래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스태블리시 하래요. 이스태블리시라는 거는 뭔가 그쵸 여기서는 지금 수립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받아들여라 수립하라 그리고 나서 리마인드 상기시켜라 떠올리게 해라. 뭘 떠올리게 해요? One of what is 그러면은 show how it leads to what could be.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가 완성 끝났습니다.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정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라는 게 항상 불변의 것이 아니라 뭔가 시대별로 이렇게 어떤 시점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가 다른데 여기서는 과거랑 현재의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걸 제공해 줄 수도 없고요.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기반이 되는 걸 제공을 해줄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오너십이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해서 이렇게 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영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등장을 했죠. 털프 in this case 다음에 의미합니다. 아는 거를 의미해요. 아는 거. 근데 뭘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지나간 인포메이션이랑 experience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이런 게 어떻다? 자, 핵심적인 거는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지나간 정보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치가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건 사실 새로운 정보가 아니거든요. 지나간 정보들이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서 더 필요한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정보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정보를 아는 것, 어떤 경험이라든가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이 어떻다?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벌써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이런 레지스턴스라는 어떤 걸 낳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Since one doesn't know how to listen to it, to relate to or even imagine it.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문장도 왔죠. 지금 이 과거의 정보랑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레지스턴트를 만듭니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결론이 나온 거죠. 더 뭐가 나왔죠? 안전하게 하는 거. 새로운 정보를 논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시작하는데 뭔가를 what is known 이미 끝난 거죠. 이거 지금 what is know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이죠. 과거의 아이디어죠. 과거의 아이디어.
past experience가 what is known이 의미하는 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어떤 경험이 이거고, 그 다음에 when you present a new way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할 때 start with the familiar 친숙하다. 그리고 나서 추가해라 add the new as variations from the old. 그쵸? 그 다음에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establish하고 remind 해라. what is known as the then. 그렇게 하면은 what could be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문이 왔죠. 자, 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을 보면요. 지금 이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인포메이션. 자, 1번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여기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1번 보기는 일단 다 정답이 아니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어때요? 불가피하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지금? 지금 우리는 뭐 사회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에 어떤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배우는 과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떤 지식이라는 단어를 쓸 만한 어떤 이런 문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식이 나온 것도 일단은 좀 맥락이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일단 2번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3번 새로운 아이디어는요 어떻게 돼야 됩니다? introduce 돼야 됩니다. 자, 왜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3번 문장을 한번 지금 당장 해석하진 않을 거고 한 몇 초만 있다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젝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언제나 always 네거티브 에펙트 부정적인 결과만을 프로듀스합니다. 자, 4번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새로운 정보를 리젝하는 게 여기서 어떤 결과라는 이 에펙트라는 단어가 쓰일 만한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면 그거는 아까 그 레지스턴스 같은 거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create 다음에 razor resistance라고 했지 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한다고? 그 레지스턴스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나타낸다. 뭐 이런 문장이 차라리 맞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정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양산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 예문 자체는 사실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굉장히 드문 거죠. 뭐 1번도 2번도 4번도 그렇고 대부분 좀 말장난하듯이 뭔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주제로 배합을 해놨지만 사실은 1번도 2번도 4번도 그렇게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없어요. 사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평가가 되어져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시가 된 문장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뭐 배우는 거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배우는 게 불가피하다. 이거는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문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과거의 아이디어를 수용함으로써 그게 가치를 갖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떠올리게 하라. 이전의 것을 받아들이고 떠올리게 하라. 이런 교훈을 낳는 글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어떤 나리지를 배우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그 문장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살짝 헷갈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이라고 추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도 방금 전에 리젝팅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리젝트하는 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런 결과만을 가져온다라는 문장은 되게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이 문장 자체가 일단은 참 거짓으로 나눴을 때도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지만 거짓이겠죠. 뭐 이게 지금 그냥 F or false나 true의 문제로 봐도 이 문장을 완전히 100% true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런 뭐 새로운 정보를 거절하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다? 이 문장이 false인지 true인지를 가려내라고 하면은 어... 아니죠. 새로운 정보를 언제나 거절하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다라는 문장이 true일 수는 없는 거죠. 거짓이죠.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거절하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만을 가져온다라는 사례만을 모아두면 true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닌 문장이고 그래서 이 문장도 되게 추상적인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nothing to do with래요. resistant to임. getting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그것에 레지스턴트 하는 거랑은 어떠한 관련도 없다. 이런 문장이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관련이 없다. 5번도 일단 이 문장은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봤을 때 저항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만한 요인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만들어낸다고 했지 관련이 없다라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아마 남은 선택지는 뭐 3번 정도가 되겠죠. 인트로듀스 되어야 한다고 이지스팅 기존의 정보랑 같이 소개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3번이 제일 적당한 요지를 찾은 그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번 문장을 받고 2번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번 예문은 문법이 나왔네요. 어법 문제네요. 뭐 관계대명사, 뭐 have made 다음에 대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시제를 찾는 거죠. 현재 완료인지 아니면은 get 다음에 confused 나오는 게 맞는지 이게 어법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4번 field 다음에 intensify 이게 지금 시제일치죠. y인지 is인지 확인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5번은 다음에 수일치 문제죠. all things 다음에 r이 오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네요. 정답은 여기 보면은 5번이라고 나와요. all things 다음에 r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와야 된다. 뭐 분사구문이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ings 다음에 뭐 equal 다음에 we may want to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답이 5번 분사구문이다. 이런 내용인데 5번이 답으로 체크가 된 이유는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법을 찾는 거긴 하지만 저는 어법을 지금 정확히 안 봐서 이 문장 해석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 2번을 일단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예문은요. 이것도 어법을 찾는 거네요.
어법을 가장 적절한 거. 여기서는 아까 전에 본 거랑 다른 게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군데로 세 가지 빈칸이 나와 있고, 음, 맞는 걸 찾으라는 건데. 한번 해석을 하기 전에, 그냥 동사 형태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먼저 봐볼까요? 자, A라는 빈칸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일단 하나의 단어예요. 이 단어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만, 1, 2, 3번이랑 4번, 5번이랑 차이점이 있죠. 자, 1번, 2번, 3번이랑 4번, 5번. 이게 지금 이렇게 대결 구도가 있죠. 이거 세 개는 지금 과거잖아요. 그냥 뭐뭐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과거를 의미하지만, 이거는 지금 어그리잉이잖아요. 어그리잉. ing죠, ing. 문장에서 과거 시제로 이렇게 끝나는 거랑 ing랑 이렇게 붙여지는 거랑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차이점이 있죠. 어그리라는 건 일반 동사인데 ing가 붙어버리면은 해석을 아예 다르게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완료 형태인 거죠. 과거에 이미 이 동작이 끝났다라는 걸 과거 시제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ing니까 해석이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예문이 이렇게 샬라샬라 나왔는데 콤마 찍고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한번 골라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럼 우리 둘 중에 어떤 게 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딱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아니면 어그링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지 그거를 딱 판단을 내려야지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는 어그리드인 것 같다 이래서 동그라미를 쳤죠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자, B번을 볼게요. B. 자, 1, 2, 3, 4 마찬가지로 시제가 변화가 있는데요. 그 did라고 하는 거는 이 did라는 문장, 그러니까 did라는 걸 봤을 때는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did. 나는 숙제를 했다.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말할 때 과거에 어떤 있었던 사실을 말하거나 혹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긍정의 의미죠. 다 긍정이에요. didn't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이고요. 그 다음에 had done이거나 뭐 had done이거나 had done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죠. how가 들어갈지 what이나 뭐 how나 what 고르래요. 네. 그래서 정답을 체크를 하는 그런 문장이었죠. B번에는 어떤 예문이 왔는데 한번 볼게요. 위치라는 게 왔는데 음, 음, 위치 다음에 she 다음에
음, 네, 헤드 던이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현재, 아니, 과거형 디드가 들어갈 자리인지 골라야 하는 예문이죠. 그리고 10번은 마지막으로 about 다음에 how, 수단이나 방법, what은 의문사죠.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committed 뭐 이런 예문이 왔죠.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을 체크를 해봤더니 뭐 1번이라는 답이 결론이 나왔네요. 그리고 단어 1번부터 아까 전에 이런 내용에 나왔잖아요.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존재하다 이런 단어, 그리고 뭐 그라운딩이란 단어도 있고, 이해하다, 무릎 쓰고 가다, 확실히 확고히 하다, 뭐 상기시키는 거.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배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초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벤처라는 것도, 벤처 기업이란 말 아시죠? 벤처라는 거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뭔가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감행했을 때 벤처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establish라고 하면은 확고히 하다 이런 표현이죠. 확고히 하다. 그 다음에 remind 다음에 of라는 전치사도 왔고 하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좋아하는 거, 일치하는 거 이런 거. accord란 단어 써요. 그 다음에 강렬해지는 거. 정도가 점점 뭔가 강한 인상을 주는 걸 강렬하다라고 하거든요. 강렬한 눈빛, 뭐 강렬한 어떤 표정 등,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경향이란 뜻이 있죠. inclination. 뭔가에 치우쳐서 뭔가를 생각하면은 그게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심하거나 습격하거나 뭐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 쓰인 거죠. 그리고 3번은 이 3번도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학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원래는 수업 도중에 이렇게 맨 앞에 앉고 이러는 거에 되게 이런 입장이었어요. 좀 반신반의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그게 그렇게 유로운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자기가 막상 그 앞자리에 앉아보니까 막 졸음이 오는데 그 졸음이 앞자리에 앉았을 때 조금 더 뭔가 이런 식으로 변화한 거죠. 뭔가 졸음이 좀 덜 오네? 앞자리에 앉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occasionally라는 건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가 맞죠. 횟수. may as well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 낫다. 그쵸.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는 뭐 뭐죠? 뭐 붙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죠.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넌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may as well. 그 다음에 reluctant라고 하면은 마지못해 하는. 회의적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다는 거는 이 화자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예요. 그 화자가 회의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거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수식이 오겠고, drowsy라는 건 반대로 상태인 거죠. 내가 졸리거나 뭔가 피곤해, 무기력해 이런 상태. 에너제틱도 마찬가지로 뭔가 사람의 어떤 그 활동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른 거지만 이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좀 더 정신적인 영역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occasionally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횟수 같은 개념인 거죠. 종종, 이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occasional, 가끔의라는 형용사인데 부사가 되면은 이따금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made as well. 이건 might as well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원형으로 나왔죠. 뭐뭐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이거보다는 B가 더 낫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뭔가 권유를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는 병원에 가는 게 낫겠어. 너는 치료를 받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may as well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reluctant 다음에 뭐 마지못해 하는 이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마지못해 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데 안 한다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표현인지 이런 표현 자체가 되게 뭔가 ambiguous,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마지못해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이런 단어가 또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1, 2, 3번 예문을 정확하게 읽진 않았지만 1번은 어떤 뭐에 대한 내용인지 대충은 이해하셨겠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때 과거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그 가치가 있는 어떤 정보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정보, 이런 내용들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자꾸 그라인딩이라든가 뭐 이해하다, 뭐 벤처 이런 단어들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장렬해지다, 인텐시파이 강화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예문들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 인터넷 수능에 나온 예문을 가지고서 한 50% 정도 설명을 해봤죠. 예문을 완전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했어요. 어법 문제 같은 거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석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법만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바로 끝났는데 2번, 3번의 해석도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